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과 관련해서 유튜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에는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중 첫 번째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해서 임차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자세하게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가진단 안심저축 어플을 구축한다는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전세 사기 위험은 높아지는데,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신축 빌라의 시세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전세 피해가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내년 1월달에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악성 임대인 명단이나 임대보증 가입 여부, 그리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체납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계약 후에도 임차 개시 전까지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임차인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방안인데,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허그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허그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에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축 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그간 신축 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허그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서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주택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전세가율 지역관리라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전세가율 정보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빌라는 시도 단위로만 공개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 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이라는 내용인데요.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 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은 5천만원, 과밀 업체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외에는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 임차인 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의 경우에 소액 보증금 적용 범위는 1억 5천만원 이하이고 최우선 변제금은 5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그리고 최우선 변제는 4,300, 광역시 등은 7천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6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소액 보증금 적용 범위가 너무 낮아서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 대항력 보강 내용인데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하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항력은 현행법상 주택 인도, 이사,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 발생 현황 예시 및 해결 방안을 보면 먼저 예를 들어서 6월 1일날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7월 1일이라고 하면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 6월 1일날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잔금일에 임차인은 이사를 하고 이사한 다음에 오후 1시경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항력 요건이 완성이 되고 대항력의 효력은 2일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악의적인 임대인은 오후 서너 시쯤에 담보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등기는 당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인 7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까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요건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되겠고 효력 발생은 2일 0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변제권인데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부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즉 입주와 전입신고가 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효력 발생은 당일 9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증서의 작성일부터 완전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팁으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을 치르기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등 진행 중인 등기가 없을 경우 잔금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전세 사기 대책의 문제점을 보면 먼저 임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와 임금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
소액 임차인이 현실과 괴리감이 커서 혜택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결된 전세 계약의 경우에 이번에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